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선릉역지점 박진희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아침에 이제 미국에서 나스닥도 2% 이상 급락을 했고요. 상당히 한국 지수 흐름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왜냐면 어제 올랐는데도 안 좋았으니까. 근데 또 다행히 생각보다는 잘 버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수만 놓고 보면 좀 안 좋았고요.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전자, 삼성전기 갖고 계신 분한테는 좀 안 좋은 시장이었었고 반대로 그동안 좀 고생했었던 뭐 자동차하고 뭐 자동차 부품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좋았었고 또 역시 뭐 계속 요새 아시잖아요. 장세가 좀 종목별 장세잖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이제 종목 이렇게 매매하는데 좀 많이 열중을 하는 편인데 종목 장세가 심하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뭐라 할까 중대형주 쪽들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집중력을 가지고서 매매하거나 아니면 뭐 세력형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이다 보니 그런 쪽들에서 조금 시세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중소형 게임주들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뭐 쌍용차 인수 때문에 뭐 KG 그룹주들도 막판에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시장 좀 약했고 뭐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는 항공주는 좀 계속 꾸준히 강한 모습,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일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구리 동막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점. 이 부분은 뭐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쪽들 위주로 소재주들, 소부장이라는 그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또 완벽하게 좀 개별주, 중소형주 장세다라는 점 때문에 시장이 뭔가 좀 사서 마음 편하게 가져가기에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고 약간 좀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중요해지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들어가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 다시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한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아침에 한두 시간 보고 나면은 중간에 낮잠을 자도 변화가 별로 없을 정도로다가 그러다가 장 끝나기 전에 한 1시간 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오늘 점심을 한 2시간 먹은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지점장님이 맛있는 걸 사주신다 그래가지고서 갔는데 어쩌다 보니 좀 늦어졌는데 갔다 왔는데도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새는 좀 아침, 저녁, 이때 빼놓고 중간에서는 대형주들이 거의 스톱한 상태라서 한동안 조금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다시 또 움직임이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좀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종목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좀 기회가 돌아오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오늘 뭐 KG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쌍용차 이슈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호재일까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쌍용차 어지간한 돈 가지고 과연 살릴 수 있을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좀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건 시장은 뭔가 그런 이슈를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유동성은 또 풍부한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래서 큰 종목은 못 가도 작은 종목들은 뉴스만 뿌려주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에디슨 EV가 이제 뭐 거래 정지도 당하고 뭐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투자 적격하지 못한 그런 기업으로 돼버리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게 이제 쌍방울 그룹 뭐 이래가지고 그랬죠. 광림마 이런 것들도 엄청 가고 그랬었는데 다시 또 이제 KG 이니시스 그죠? 아니 KG 그룹이죠. 그래서 KG 그룹이 이제 여기 참여할 수 있다. 다음번에 이제 왜냐면 쌍용차가 올해 한 10월달 곧 12월인가 10월달까지 이제 매각이 잘 안 되면은 뭐 이제 회생 계획안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빨리 이제 서두르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KG 그룹이 좀 낙점은 아니죠. KG 그룹 때 우리도 출사다 뭐 출사라고 해야 되나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그쪽에다가 의사를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KG 케미칼이 이제 지주회사거든요. KG 그룹에 그러니까 KG 케미칼 뭐 매각이 예정되어 있는 KG ETS, KG 동부제철, 뭐 KG 이니시스 이런 것들이 다 시간에서 상한가 가고 그랬었는데요. 막 몰려다니는 것 같아요. 수급들이. 그래서 저도 막 얼떨결에 얻어 걸려가지고서 오늘 기분은 좋았는데 좋았는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에 또 이미 들고 있으신 분들이야 정말 행운이지만 내일 또 시장 시작하면은 또 이거 들어가자 이렇게 맞아. 하시는 분은 또 고점에 물리실 수 있으니 따라가기가 제일 그리고 왜냐면 제 고객분들도 막 아침에 흥분해서 막 방송이 지금 나왔다고 저거 사야 된다 그러고 와 이쪽 섹터가 좋댄다 그러면서 살려고 했는데 사모님 어제도 그렇게 오르고 급등하고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시가가 호가가 이게 센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대. 일단 사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전화 와요. 오늘 전화 오더라고. 괜히 샀나 봐 어제.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후회의 그런 기대와 후회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좀 뭐라 할까요? 좀 본인이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뇌동매매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로 요즘 뭐 개별주의 어떤 시세가 뿜어지는
약간 테마를 형성하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안 그랬다면 또 이상한 또 고점에 물려서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쌍용차라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하나의 그 좋은 흐름을 그 몇몇 기업들에게 끌어냈던 것처럼 오늘 자동차주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그럼요. 진짜 이게 시장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좀 누군가한테는 되게 박하고 누군가한테는 되게 좀 너그럽고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보시면 삼성전자랑 LG전자가 1분기가 사실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최대치 매출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환율 효과도 받고, 예,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70조 하고서 뭐 영업이익 한 13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LG전자도 뭐 러시아 문제 때문에 힘들긴 했습니다만은 뭐 자동차 전장도 계속 안 나가고서 힘들긴 했습니다만은 뭐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현상 이런 부분들 나오고 반대로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환율 효과도 봤다 이렇게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레포트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부분들이랑 또 현대차 그렇고 그다음에 만도도 예전에 물적 분할 이슈로 엄청 그랬죠. 급락했었거든요. 물적 분할 이슈로 급락한 이후에 최근에 또 레포트들이 이제 나오면서 실적이 좋다. 1분기 생각보다 실적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기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늘도 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상대적으로 뭐 리스크라든지 그런 우려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좀 개선이 속도가 좀 빠를 것이다. 왜냐면 최근에 테슬라가 좀 강하게 오르면서 2차 전지 섹터도 강하게 올라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부진하긴 하지만 해외에서 완성차 말고 이제 그런 전기차 이런 쪽들의 매출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이 그런 조금 약간 좋은 점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오늘 보시면은 뭐 텔레칩스도 그렇고 이게 자율차,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품 섹터주들 또 연달아서 같이 올라오는 것만 본다라면은 시장은 그래도 뭔가를 계속 먹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갑자기 막 확 좋아지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뭐 그동안의 악재가 겹치서 완전히 산전이 눌렸던 섹터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면서 잘 버티고 뭐 수급도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 특히 아까 기아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수급이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대형주 단에서는 그래도 조금 자동차 섹터주들이 조금 회복 시도를 조금 하려고 하는 노력 최근에 뭐 글로비스나 뭐 오토엔 이런 것들도 중고차와 관련돼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시장이 악재보다는 뭔가 조금의 호재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반대로 계속 악재만 보려고 하는 쪽들이 IT 막 이런 쪽들인 것 같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불과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계속해서 앞으로 주도주가 나온다면 이 섹터다 하는 게 바로 반도체 맞아요. IT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실적이 다 좋아질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오히려 이쪽이 지금 뭔가 수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 외에서 이제 자꾸 좋아지니까 이제 들고 있으신 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네, 맞아요. 보면은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사셨다고는 해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구간이잖아요. 뭐 물론 배당은 줍니다만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엄청 좋다. 올해 내내 풀캡하다. 뭐 이래도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사실 반도체가 올해 1분기 얘도 나쁘진 않고요. 2, 3, 4분기로 해서 좋아진다라는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 속에서도 뭐 PC가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형이 뭐 이런 부분들 좋아진다라고 해도 시장은 일단은 미국의 반도체 지수 급락하고 뭐 이런 부분들 또 연동을 더 많이 하고 또 시총 상위 종목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원투톱이 뭐 이제 그쪽에 있다 보니까 더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IT가 또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의 뭐 해외 시장 돌아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자동차 뭐 전기차 자율차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렇죠.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대형주가 힘들다라면은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어려워도 계속 투자 많이 하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한 35조 투자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계속 이어지니까 그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섹터주들은 계속적으로 반도체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게 소재 가격 올라가고 뭐 부품 가격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되면서
내재화하려고 하는 자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요. 다변화시키려는 움직임들보다는 뭔가 사이드에 두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섹터주들은 뭐 어느 섹터를 불문하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유효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글로벌 시대 때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게 무엇이냐를 따져서 이거는 중국에서 만드는 게 제일 싸, 이건 태국에서 제일 싸, 이건 우리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경제성을 네. 그 가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쵸, 만들었는데 그쵸. 지금은 일단 원가 생각 없이 일단 우리 내부에도 밸류 체인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고 왜냐하면 중국 인건비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사실은 예전에 자동차도 도요타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Just in Time 그래서 JIT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재고를 많이 만들어주지 않고 필요할 때 계속 이렇게 갖다가 썼었거든요. 지금 어때요? 필요할 때 갖다 쓰려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재고를 쌓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엄청 많이 막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부담이 이제 안 돼. 리스크를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음식료 회사들도 뭐 밀가루 가격 올라가니까 걱정 많다 뭐 어쩌다 해도 그래도 뭐 음식료 섹터주들은 뭐 6개월치는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주식들이 항상 일본 시스템을 따라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이 쌓아두고 일단은 많이 쌓아두는 전략을 쓰니까 결국은 소재회사, 부품회사들은 계속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좀 계속 좀 선호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가 됐고 일단은 막 확보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너랑 나랑 계약해서 빨리 확보 막 이러니까 미리 증설 이런 식으로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 다 흐름이 괜찮은 편인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소재에 대한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고 그걸 빨리 내가 지금이라도 더 지금 많이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그렇죠. 물량 없고 만들지 못하니까 지금 테슬라가 왜 잘 가요? 테슬라는 약간 좀 다른 시스템 많이 좀 쌓아놓고 공급처를 갖다가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좀 독보적으로 치고 나간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보면서 좀 많이 다른 기업들도 좀 느껴서 오히려 재고확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뭐 기업들이 자꾸 하는 게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아직 뭐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스럽긴 하지만 실적은 좋지만 어쨌건 그러니까요.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그러나 그 밑에 소부장들은 계속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좀 짚어봐야 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해당 섹터는 저는 반도체 나쁘다는 생각 절대는 안 하거든요. PCB가 그동안 좀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판들은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그쪽이 실적이 원톱인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조정 구간에서 좀 저가 매수 요새는 조금 반도체 안에서도 장비주들도 조금 돌아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 테스트 쪽들, 테스트 업체들도 최근에 흐름 괜찮았었거든요. 오늘 조금 눌리긴 했습니다만은 조금씩 그 안에서도 소부장 섹터 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반도체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 그냥 그거 사면 단순한데 소부장으로 들어가면 그냥 그것도 섹터가 워낙 많으니까. 많고 맞아요, 종류가 맞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저도 거죠. 제 책상에다 붙여놨거든요. 반도체 기업들 한 50개 쭉 해놓고 막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지금 우리 박 부장님이 좋게 보는 반도체 내에서도 그 소부장들 가운데서 좋게 보는 그 섹터가 어디 쪽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판 섹터들은 너무 좋고 이미 좋았고. 네네. 지금은 어차피 이제 반도체 뭐 지난번에 이제 냉각수도 뭐 벨기에에서 수입한다는 그런 부분 따진다 본다면 소재 쪽들, 소재. 예, 소재 쪽들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장비주들도 지금 계속 투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뭐 같고요. 인텔도 계속 공장 설비 나오고 소재하고 하니까. 장비 쪽들 하고요. 뭐 일단 공정 재료들은 뭐 꾸준히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소부장 그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종목별로 조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뭐 알게 모르게 많이들 올라간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런 싶은 것도 되게 많긴 한데 요새 레포트도 보면은 타사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너무 좋다. 공장이 쉬지도 못한다. 뭐 이런데 주가는 꼼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들이 과거 1, 2년 동안 꽤 올랐거든요. 그렇죠. 꽤 올랐다 보니까 이제 가격 메리트를 못 느끼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생기고 어느 한쪽은 저 밑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지금은 이제 선택을 안 하거나 아니면 또 중간에 많이 빠졌을 때만 들어가는 뭐 이제 트레이딩성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실적 좋은 건 다 알아도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갤럭시 20이 이제 뭐 약간 GOS. 그 문제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근데 오늘 그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그 GOS 문제 때문에 이거 갤럭시 20인가요? 네. 그게 뭐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별로 뭐 지장이 없더라. 뭐 더 많이 팔았다. 가격을 반가격으로 네, 그런 이유가 있군요. 공시지원금을 많이 올려가지고서 이미 가격이 반가격이라고 이익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훼손이 됐겠네. 근데 또 많이 잘 팔고 있고 다른 데서도 잘 선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삼성전자가 요구해서 공시지원금을 내렸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IT 섹터주들이 1분기에는 좀 기대할 게 없다 보니까 기대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좋았는데 좀 그러니까 많이 안타깝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네. 그러니까 어려웠던 곳에서 좋다. 그러니까 뭔가 의외의 뉴스가 나와야 이게 주가가 좋지. 처음부터 계속 여기 좋을 거야 했던 곳들은 이미 좀 선반영 됐거나 아니면은 별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좋은 기대감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날아가기에는 이제 몸집도 크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정말 기판 업체들만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많이 올라갔었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LCD 가격 계속 빠지는 데다가 2분기에도 별로 LCD 가격 가망 없다 뭐 이런 뉴스 나오니까 LG 디스플레이도 계속 빠지잖아요. 삼성이랑 이제 협업하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나중에 발표될 때 또 리바운딩의 뉴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계속 좀 IT 섹터 쪽들은 그런 우려하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큰 것 같고 뭐 오늘 미국의 견제도 그렇고. 그렇죠. 기아의 흐름은 참 좋았다고 수급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기아가 더 흐름이 좋을 것이다. 애플카 이슈가 나와도 항상 먼저 기대감이 커지는 게 또 기아 쪽이었고 했으니까 좀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네, 해주시죠. 한번 볼까요? 현대차하고. 왜냐하면 워낙 작년서부터 물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진짜로. 어떻게 좀 자꾸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는 거지. 이제 좀 시작이 되나요? 그동안 침체돼 있던 그러니까요. 자동차주가 뭐 이런 저희가 거지. 막 자동차주 얘기하면은 막 댓글 달릴 것 같은데 희망고문 그만해라 막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아니 근데 희망을 안 가지고 싶은데 근데 또 안 가질 수가 없거든. 왜 이미 물려 있고 그다음에 또 객관적으로는 좋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좋다기보다 더 이상의 악재가 있겠냐 이런 뉘앙스. 최악이다 이미. 지금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처럼 반대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트 한번 분석해 드린 게 있는데 네. 한번 보시면 사실 기아는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요새 레포트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수급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현대차 외국인 좀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도 사람인지라 테슬라 좋으니까 현대차도 해외에서 지금 전기차 잘 팔고 있으니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른 방송 이제 녹화할 때도 말했고 지난주에 방송 나갔을 것 같은데 현대차의 숙제는 전동화입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자율차도 그렇고 이쪽에서 풀어놔야지만 현대차는 실적보다 더 평가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실적, 매출. 전기차, 뭐 자율차 이런 쪽들에 비해서 그런 쪽들을 얼마나 현대차가 빨리 앞서갈 수 있고 테슬라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표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최근에 계속 좀 유가도 오르다 보니까 또 지금 뭐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또 불편해지는 그런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그렇죠. 있고요. 차트 보시면 이게 뭐 일단은 지금 제가 그때도 여기 선을 그어드리면서 이 정도는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16만 원대 중반 정도가. 그래서 혹시 또 내려오면은 기회를 좀 삼아보실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아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고 실적 방어도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선호도가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현대차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뻔한 저항대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21만 원. 에서 뭐 요 사이 될 것 같아요. 뻔한 게 여기서부터 급락이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목표치 내지 저항대를 21만 원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17만 원, 네 이때 17만 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고 17만 원을 다시 깨면은 또 뭐 쌍바닥 찍거나 뭐 지지부진하게 좀 바닥권에서 박스권 움직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17만 원 정도. 뭐 러프하게 마지노선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변동성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러시아 문제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결만 된다라면은 뭐 긍정적인 부분들 뭐 유가 내려가고 뭐 기타 등등 되면은 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사실 이제 제조업체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올라가니까. 근데 차값도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
뭐 예전에는 옵션 하나 선택할 때 뭐 그 옵션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은 요새 딱 보면은 옵션 가격이 100만 원이었던 게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옵션 가격이 올라가면서 차값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조업체들이 가격에다가 뭐 정가시키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다른 것들처럼 바로바로 뭐 소재나 원자재 주식들이나 뭐 제품들처럼 바로바로 정가시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세게 정가시키기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원자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있긴 하지만 뭐 최악의 시간은 조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은 좀 지루하고 짜증 나시겠지만 뭐 내가 죽어도 이 가격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면은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는 한번 타깃으로 생각하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소위 물타기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네. 그 상당히 좀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럴 만한 구간이라고 보세요, 지금이? 저는 지금 18만 원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만 원과 18만 원 사이에서 확실히 좀 지지력만 보여준다라면은 물타기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현대차.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손절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방송할 때 이렇게 차트를 보고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고 손절선도 말씀드리는데 그 손절선은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 주가 빠지고 나면 댓글에는 욕만 달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거니까 중장기 투자 관점이 아니라 뭐 중장기 투자가 됐던 트레이딩 관점이 됐던 간에 내가 생각했을 때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깨지면 그때는 잘라줬다가 다른 지지선을 잡아서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랐던 그 지지선보다 더 주가가 올라가서 완벽하게 안착을 하면 더 비싸게 주고라도 살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안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를 10몇만 원에 팔았는데 20만 원을 주고 도로 어떻게 다시 사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뭐 저마저도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근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동화 이런 테슬라 움직임에 좀 영향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일단은 조금 전기차 생각보다 좀 잘 나갔다라는 부분들 기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괜찮았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해외 이제 딜러들한테 나가는 인센티브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잘 제어가 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환율도 좀 효과를 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수출 기업에게는 또 유리하죠. 네. 물론 원자재 그 다른 또 가격이 많이 가격이 수입 가격이 또 올라갔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하지만 특히 현대차를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만 원을 손자손으로 잡고 17만 원 안 깨는 선에서의 변동성은 고려해서 뭐 모아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는 어때요? 기아가 요새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기아는 예전서부터 계속 수급적으로 잘 그래도 좀 현대차보다 잘 버티고 있다. 좀 저도- 반등하면 셀 것이다 이런 얘기 네. 많이 했었죠. 네. 기아가 그래도 조금 뭐랄까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실적면에 있어서라든지 뭐 사실 기아 EV6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상당히 좀 인기도 있고 유럽에서도 뭐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고요. 뭐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잠시만요. 네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막 사고 있잖아요. 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리포트 영향 있겠죠? 실적이 생각보다 선방했다 이런 느낌. 뭐 그래서 기관이 좀 계속 사고 오늘 사모펀드에서 25만 주 산 거는 진짜 많이 산 거예요. 오늘. 그러게요. 많이 사모펀드가 이렇게 잘 안 사거든요. 근데 투신도 이렇게 많이 사고 기금도 많이 사고 설마 뭐 쌍용차를 얘네도 인수하겠다 뭐 이러지는 않겠죠? 이게 호재가 될까요, 근데? 아 기아차가 만약에 쌍용차를 인수한다? 저는 그거는 호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또 독과점이 돼요. 그렇죠. 국내에는 그럼 현대 기아차밖에 탈 차가 없어요. 외제차 말고는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시장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산업을 위해서도 좋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실적이라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기아한테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했고요. 차트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저항대는 예전에 그어드린 92,000원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지금은 저항대가 됐지만 올라왔잖아요. 네. 예전에 저기 그어드린 선인데 거의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급락하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많이 붙었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바닥에서 생긴 거래량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실리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보통은 이 가운데 이 양봉의 중심선 되겠습니다. 이 중심선 가격을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만 놓고 본다라면 적어도 74,000원에서 75,000원이 단기적으로 좀 지지선이다. 그래서 오늘 장대 양봉 애써 만들고 거래량 붙여놨는데 그 장대 양봉의 중심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라면은 매수 세력이 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아차 보유하신 분들은 74,5천원에서의 확실한 좀 지지력을 앞으로 계속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대응하신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하도 흔들 때 74,000원, 뭐 5천원에서 잘 지지가 되면은 뭐 역시 이것도 뭐 매수해 볼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엄청나게 위에서 벌어져 누르고 있네. 있었잖아요.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벌어진 이평선을 돌리는 길은 두 가지죠. 바닥에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변동성을 보이면서 터닝하거나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60일선의 하락은 사실 가파라요. 60일선은 중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중기 추세선을 쉽게 넘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호재가 나와서 넘었다라면은 뭐 단기적으로 8만 원 부분까지 슈팅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74,5천원에서 받으면서 터닝하는 흐름, 이런 흐름이 좀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저항대는 뭐 여기 보시던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은 92,000원이지만 단기적으로 최대 저항대는 한 87,000원? 여기가 지금 계속 지금 선 그어드린 데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계속 막혔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막히면서 못 넘어갔던 자리라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가격대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뭐 이런 뭔가 또 좋은 모습이 왜 기관이 살까? 이거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호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투자자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실적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건 한 며칠 지나면 나오겠죠. 왜 샀을지. 그리고 저것이 어떤 그 추세적으로 뭔가 반등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일지 아니면 그냥 기관도 단타한 것일지. 기관은 뭐 사실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연기금 계속 샀거든요. 그동안 기관이랑. 뭐 어쩔 수 없죠. 사야 되니까 지수 때문에. 사야 되니까 계속 샀던 부분들이 있고, 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좀 흔들거리긴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바란스 잡잖아요. 그 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는 또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또 리콜이야, 뭐 화재 어쩌고저쩌고. 근데 얘기인즉슨 쭉 읽어보면 옛날 그 얘기 그대로인데 내용인즉슨 뭐 미국에 있는 그 사고조사국에서 그 과거에 그 리콜했던 건으로 또 다른 피해는 없는지 다시 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거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타사 애널리스트 뭐 뉴스 정리한 걸 좀 보면. 그러니까 또 시장에서는 다시 또 올라오잖아요. 그렇다시피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또 회계적으로도 이미 다 처리가 끝난 부분이라서 추가적인 돈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데 그 뉴스화가 되면서 좀 흔들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좀 악재도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기는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스닥 급락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비둘기파의 맞아요. 대부라고 생각했던 네. 부의장이 연준 부의장이 네. 강력한 매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흔들린 건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뭐 다 연준에서 이미 다 얘기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시장은 또 이렇게 별로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큰 영향을 못 미치는. 최근에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지금처럼 테크주나 성장주가 올라오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왔단 말이죠. 강하게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넘어서고 있어요. 금리도 상당히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최근에 뭐 장단기 금리 역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뭐 장기 금리가 원래 더 높아야 되는데 그 낮아지다 보니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게 아니냐. 그렇지.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나오긴 했는데 연준은 물가 파이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인플레이션을 억눌러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뭐 중국의 그 관세 없애주는 부분들, 유럽의 철강 쿼터 풀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그런 원자재 가격들, 이런 부분들, 물가 수입되는 부분들에서 관세 인하 부분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바로 수치에 반영이 될지 뭐 5월, 4월, 6월 뭐 이렇게 쭉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또 연준은 반응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의
뭐 러시아 때문에 비틀렸던 뭐 중국의 지금 봉쇄 때문에 또 비틀렸던 시장이 그러잖아요. 러시아 때문에도 안 좋았는데 또 중국이 또 봉쇄를 하니 이제 원자재는 큰일 났다. 뭐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시장의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회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부의장. 부의장 갑자기 말이 생각이 연준 부의장. 네, 그 블라이드 러너죠. 뭐, 이름이 발음이 어려워서 하여튼 그분. 블러드도 아니고 블레이드 러드 뭐 하여튼 왜 이렇게 갑자기 그게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블레이너든가. 아무튼 저 왜 이러죠? 그 사람이 들으면 화나겠네. 아니면 뭐 우리 관심 없으니까 아무튼간에 파월만 알면 돼. 우리.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제 50bp 얘기.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50bp. 그렇죠. 근데 그거잖아요. 50bp 인상한 이후에도 더 강하게 긴축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이제 양적 긴축이죠. 이 부분을 바로 5월 달부터 금리 인상하고 바로 시행을 할지 아니면은 좀 시차를 두고 시행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래도 바로 해야 된다는 느낌처럼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채권 매입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다음 만기 도래한 것도 뭐 다시 재매수해주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우려를 하다 보니 안 그래도 중국 봉쇄의 러시아 문제 길어지면서 경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금리 인상이 더 속도감을 낸다고 하니 다시 또 이제 금리 쪽을 보기 시작한 거죠 시장들이. 근데 그동안 미국의 기술주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머스크가 트위터도 막 지분 사고 언제 그렇게 야금야금 샀는지 진짜. 진짜 머스크는 정말 돈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의 성장주, 고성장주, 테크주,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해당 기업들도 인플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주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중국 뭐 관련되어서 상패 위기에 있었던 큰 업체들도 많이 올라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금리 인상에서 어느 정도 조금 자유로운 기업들, 그러니까 성장주이지만 알고 보면 실적이 나오는 가치주 컨셉, 네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실적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분의 얘기 때문에 시장이 화들짝 놀랐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블레이너드 부의장.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지었어요? 파월 얼마나 블레이너드. 좋아. 심플하고 두 글자. 그러니까 블레이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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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맞아. 그 저 예전에 아까도 예전에 그 누구죠? 그 웨슬리 스나이프스 영화 블레이드 러너. 그거하고 그거 자꾸 생각나네요. 헷갈려가지고 발음이 꼬여가지고.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너드. 이름이 들어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을 갖고 투자하는데 위축되거나 할 이유는 없다. 물론 오늘 나스닥이 또 어떻게 오늘 내일 새벽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 인플레 이게 올 한 해 내내 저희가 싸워야 될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인플레라는 단어를 계속 항상 가슴에 품고 시장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하여튼 그 말씀하신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쪽 그다음에 자동차도 역시 소부장 말씀하시는 거죠? 부품 쪽, 뭐. 부품 쪽.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차 기아의 이번에만큼은 좀 뭔가 반등을 기대하는 반등을 기대한다기보다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진 않는다? 그걸 누가 보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또 뭔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런데 시장이 또 이게 그거에 맞춰서 올라가 주지를 못하면은 이게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못 올라가면 빠지는 게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코로나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러시아가 또 나올지 몰랐어요. 더 이상 빠질 자리 아니야 없어라고 했을 때 이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또 밀려버리면 맞아요. 근데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전문가분들도 양치기 소년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는 되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가 올 한 해의 화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을 하면서 올 한 해 동안은 계속 인플레와 싸워야 되고 인플레 걱정을 해야 되는데 간단해요. 그럼 인플레랑 별로 상관없는 종목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시장도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가치주, 자산가치 우량주, 치수사. 지금 보시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중소형주들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들 중에서 뭐 배당 매력도 있고 막 이런 어섭들도 많이 올라왔고 네. 기본적으로
쟤는 저평가돼 있네라고 얘기를 들어왔었던 중형주, 중대형급에서도 상당한 시세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인플레가 두려우니 인플레와 별로 상관없는, 사실 인플레라는 게 지금 제가 아까 들었는데 테헤란로에 그 빌딩들 쫙 있잖아요. 임대료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올라가고 있어요?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임대료 안 올라올 것 같으세요? 하긴 그렇죠. 저희 건물도 되게 후진 건물인데 임대료를 5%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인가? 이번 달부터는 5% 올려줘야 된다고 지점장님이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5%더 수익을 내라? 그런 거지. 열심히 일을 해라는 거지. 그 정도로. 그래서 막 이렇게 아까 이렇게 점심 먹으러 막 걸어가면서 포스코 사거리에 보면은 해성 빌딩이 2개가 있거든요. 해성산업 단회장 쪽 해성, 그 건물 엄청 크거든요. 근데 해성산업 사실 거래량이 별로 없긴 해요. 근데 주가만 놓고 보면은 피별도 상당히 낮고 그 빌딩의 임대료 5%씩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은 그런 가치를 노리는 거잖아요. 뭐 서부 T&D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뭐 요새 신송홀딩스인가 얘네도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애들. 요새 SBS도 그런 컨셉이고. 근데 이게 사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원가 상승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이익을 그만큼 뽑아낼 수 있는 더. 그래서 요새 뭐 음식료 섹터주도 가격을 그래서 좀 올릴 수 강했던 있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전가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그 저항력이 강하지 않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계란 가격 올라도 계란 먹잖아요. 네. 뭐 빵 가격 올라도 빵 먹잖아요. 글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임대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방을 빼야 되나? 그래서 빼서 뭐 뒤에 뒷면으로 이사 가면 뭐 거기는 안 올렸을까? 뭐 물론 좀 싼 데로 가면 쌀 수는 있겠지만 거기도 나름대로는 예전보다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 전가력이 뛰어나고 금리가 오르는 것보다는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지주사들이 좀 각광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깔고 있는 자산이 평가가 덜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그 가치가 우량한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중소형주를 잘 선별해가지고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 대형주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중소형주에서. 네, 중형주, 중소형주 중에서 확실히 종목 장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시 현대차 기아를 생각하니 또 한숨이 나오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시기를 권장을 드리지만 신규로 사실 분들은 굳이 중소형주 시간같이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 또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만도가 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워낙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지금 아침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바뀌고 좀 집중하는 거에 좀 그 변화를 주다 보니까 네. 찐시황을 못해서 참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아침 라이브 방송 때 와 박진희 부장님 라이브 채팅하고 진짜요? 싶어요 이래가지고 오늘 특별히 짧지만 이렇게 방송을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찐시황 없어진 거예요? 네, 이제 조만간 이제 또 다시 나오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